1번 다음 중 게르프 시스템의 주된 장점이 아닌 것은 제어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게르프 시스템과 페르프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게르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신호를 주게 되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보수가 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는 데 있어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수동으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페르프 시스템은 게르프 시스템과 반대로 현재의 상태와 목표값을 새로 계속 비교하면서 오차를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보수가 힘들고 고가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번에서는 게르프 시스템의 주된 장점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때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보정해 줄 필요가 없다. 가번 같은 경우는 페르프 시스템에 대한 그러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게르프 시스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가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 다, 라 같은 경우가 게르프 시스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피드백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어느 것인가? 피드백 제어라고 하는 것은 페루프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려보시게 되면 입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달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전달함수, 제어 장치가 될 것이고 얘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는지를 계속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과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해요? 계속 비교해주는, 즉 페르프 시스템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계속 비교해주는 비교 장치가 있어야 된다. 페르프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검출부가 되겠죠. 검출과 비교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번의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소 중 피드백 제어계의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어 장치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면 해당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 자, 이 목표값을 넣게 되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바꿔주는 기준 입력 요소라는 게 있겠죠. 기준 입력 요소. 자, 그 다음에 이 기준 입력 요소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주는 교환 신호라는 게 있겠죠. 그죠? 교환 신호. 이 신호를 비교해 보면 즉 우리가 현재 상태와 목표값을 비교해 줘서 뭐가 생겨요?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 오차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동작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작 신호. 그럼 이 동작 신호가 제어 장치에 들어가서 조절부와 그 다음에 조작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오차만큼 어떠한 신호를 발생을 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어떠한 온도면 온도, 바람이면 바람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조절부와 요 조작부를 합쳐서 우리는 제어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어 요소. 이때 제어 요소에서 나오는 요 신호를 우리는 조작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조작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조작량이 제어 대상으로 가는 거죠. 제어 대상. 그럼 이 제어 대상이 원하는 목표값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란이라는 것이 추가가 될 것이고 외란이라고 하는 건 잡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어 대상에서 이제 제어량이 어떤 제어량을 제어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돌아가는 검출부가 있겠죠. 그죠? 검출부. 현재의 상태를 검출해주는 검출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부터 제어 대상은 제어를 받는 애잖아요. 그죠? 이만큼까지가 우리는 제어 장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에서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제어 대상은 제어 장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어 요소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절부와 조작부를 우리가 제어 요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표값에 비례하는 신호를 발생하는 요소이다. 목표값에 비례하는 요소를 발생하는 것은 기준 입력 요소이죠. 제어 요소가 아닙니다. 조작부와 검출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는 서로 잘못됐다. 그죠? 조절부와 조작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그죠? 동작 신호를 뭘로? 조작량으로 바꾸는 그러한 요소이다. 라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요소가 제어 대상에게 주는 양은 제어 대상에게 주는 양은 조작량. 라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용어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를 기준 입력 장치이다. 그렇죠? 목표값을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기준 입력 요소다. 그렇죠? 나번.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조작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됐네요. 목표값을 제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우리는 기준 입력 요소다. 가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나번이 잘못된 거네요. 나머지도 읽어보면 제어량은 설정값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는 장치를 오차 검출기, 검출부가 되겠네요. 제어량을 측정한 장치를 검출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번이 잘못되었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게 가해지는 제어 신호로서 제어 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인 신호는 제어 장치의 출력, 여기 조작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조작량, 나번이 되겠죠. 조작량 됩니다.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 가해주는 양을 조작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번 문제. 전기로 온도를 900도C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열전 온도계의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조정기로 전기로의 인가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온도계는 어느 용어에 해당이 되는가? 용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전기로의 온도, 우리가 온도를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를 제어량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온도를 900도C로 맞추겠다. 이 900도C라고 하는 게 목표값이 됩니다. 목표값. 그렇죠? 자, 열전 온도계를 보면서 얘는 현재의 온도를 측정하겠다는 얘기죠. 얘를 검출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온도를 검출하겠다 이런 얘기죠. 전압 조정기로서 전기로의 인가 전압을 조절한다. 전기로의 인가 전압을 조절한다. 뭔 얘기예요? 조절부에서 그렇죠? 전압을 조정해서 그에 따른 온도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는 조절부죠. 이 경우 열전 온도계는 어느 용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열전 온도계는 검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출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 직류 전압을 변화시켜 전동기 회전수를 800rpm으로 하자. 자, 회전수를 뭐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잖아요. 제어량이 회전수인 거고, 이 회전수를 800rpm으로 만들겠다. 얘는 목표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회전수는 어느 용어에 해당하는 거? 목표 회전수는 제어량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는 제어량을 어느 일정한 목표값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어법이 뭐냐? 이 제어를 목표값에 의한 제어가 있겠다. 그죠? 목표값에 의한 제어. 목표값에 의한 제어의 분류. 첫 번째가 정치 제어입니다. 정치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 목표값이 일정한 제어를 우리는 정치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표값이 바뀌는 제어를
추치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추치 제어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종 제어, 하나는 프로그램 제어, 또 하나는 비율 제어 이렇게 있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정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추치 제어는 목표값이 변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목표값이 변화할 때 이 목표값이 우리도 모르게 일정하지 않게 변화하는 것, 랜덤하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추종 제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표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러한 제어를 우리는 프로그램 제어이다.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또는 무인 열차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제어에 속하고요. 비율 제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값이 변하긴 변하는데 비례해서 어떠한 값에 비례해서 대부분이 이제 연료라든가 전기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율 제어에 포함이 되겠더라. 11번 문제에서는 일정한 목표값, 즉 목표값이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치 제어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유량, 압력 등 공업 프로세스 상태에서 제어량으로 제어계로서 프로세스에 가해지는 외란의 억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자, 얘는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되겠네요. 제어량에 의한 분류에는 3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서버기구, 하나는 프로세스, 하나는 자동 조정. 그렇죠?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버기구라고 하는 것은 얘는 목표값이 일정하지 않게 변하는, 얘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위치라든가 방위, 각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제어량을 우리가 서버기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습도, 온도, 압력, 제품이 일정하게 나오려면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목표값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어다라고 해서 얘는 온도, 습도, 압력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동 조정 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급변화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와 관련된 거라든가 힘이랑 관련된 거, 전압, 주파수, 또 있어요? 전류 이런 것들이라든가 기계적인 힘, 장력 이런 것들이 자동 조정 기구에 해당이 되겠죠. 12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유량, 압력 이런 건 뭐예요? 공장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제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번의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온도, 압력, 유량, 자세. 가나다는 프로세스 제어고 라번은 서버 기구가 되겠죠. 라번이 속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것은 전압, 압력, 주파수, 장력 중에서 압력이 이제 프로세스 제어에 속하는 거고 전압이라든가 주파수, 장력 이런 것은 자동 조정 기구에 속하죠. 나번이 프로세스 제어에 속합니다. 15번 서버 기구에서 직접 제어되는 제어량은 주로 어느 것인가? 위치, 각도가 되겠죠. 답은 4번 됩니다. 16번 자동 제어의 분류에서 제어량의 종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서버 기구, 프로세스, 자동 조정이 제어량에 의한 분류이고 추치 제어는 목표값에 의한 분류잖아요. 정치 제어, 추치 제어. 나번은 목표값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17번 연속식 압연기의 자동 제어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압연기는 뭐예요? 일정한 압력을 줘야죠. 그래야지 일정한 제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목표값이 일정한 정치 제어에 속하게 됩니다.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목표값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를 하는 경우 제어량을 그것에 추종시키기 위한 제어는, 그러니까 목표값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 변화량을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목표값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고 계획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프로그래밍 제어가 되겠다. 자, 19번. 무조종사인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15층까지 있을 때 목표값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층부터 15층까지라고 하는 뭐예요? 변화량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전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프로그래밍 제어가 되겠다. 20번 볼게요. 다음에 제어량에서 추종 제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추종 제어는 뭐예요? 목표값이 변하는 거죠. 목표값이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죠. 유량이 되겠죠. 유량. 위치, 자세, 방이 뭐예요? 서브 기구.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열차의 무인 운전을 위한 제어는 어느 것인가? 무인 운전. 열차도 정지하는 역이 다 뭐예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목표값이 변하긴 변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가 되겠다. 22번. 제어계 중에서 물체의 위치, 각도 등의 기계적인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위치, 각도, 서보 기구가 되겠죠. 서보 제어가 됩니다. 23번. 자,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는, 이거는 우리가 미분, 적분, 비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P는 비례 제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I는 적분 제어, D는 미분 제어. 맞나요? 미분 제어. 그 다음에 PI 비례 미분, 비례 적분. 그 다음에 PD 비례 미분. 그렇죠? PID 비례 미분 적분. 얘네들에 대한 특징 하나씩만 알면 해당 문제 다 맞을 수 있어요. 비례는 얘는 잔류 편차. 그냥 잔류 편차라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그냥 아예 오차 이렇게 하면 돼요. 오차가 발생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비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얘는 제거해요. 제거. 미분은 잔류 편차를 미리 방지해. 잔류 편차가 이제 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잔류 편차를 미연에 방지라기보다는 오차의 증가를 미리 뭐한다? 방지한다 이거. 오차가 더 증가하는 걸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비례 적분이니까 얘는 잔류 편차 제거. 대신에 얘는 소극성이 나빠요. 응답성이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례 미분은 소극성 향상.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응답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비례 미분 적분은 뭐예요? 얘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잔류 편차 제거. 그렇죠? 소극성 향상. 맞나요? 대신에 이러한 능력이 다 좋아지면 나빠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가이다. 그죠? 고가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럼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는 뭐냐? 비례 제어. 가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4번. PI 제어 동작은 공정 제어의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 PI는 비례 적분. 잔류 편차를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뭐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즉 정상 상태의 오차를 줄어들기 위해서. 답은 답원이 되겠죠. 답원. 정상 특성을 개선한다. 오차를 줄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정상 상태라는 게 있고 과도 상태가 있어요. 과도 상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갈 수 있냐 못 가냐예요. 즉 안정과 불안정을 결정하는 거고요. 정상 상태에서는 즉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 근처에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차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적분 제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차를 줄이는 거니까 뭐예요? 정상 상태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불연속 제어계는 온오프 제어가 불연속 제어가 되겠죠. 라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번. PI 동작은 어느 것인가? PID는 비례, 미분, 적분, 비례, 적분, 미분, 제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잔류 편차를 제거를 하고 소공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복잡하고 고가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이클링과 옵셋이 제거되고 뭐예요? 오차를 제거하게 되고 응답 속도가 빠르면 안정성이 있다. 가번이 PID 동작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옵셋이나 사이클링은 그냥 오차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응답 속도가 빨리 할 수 있으나 옵셋은 제거되지 않는 응답 속도가 빠르다. 비례, 미분 요소인 거죠. 옵셋은 제거되나 제어 동작에 큰 부동작 시간이 있으면 응답 속도가 늦어진다. 응답 속도가 느린 건 뭐예요? PI, 비례 적분 제어. 사이클링을 제거할 수 있거나 옵셋이 생긴다. 비례 제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요. 가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번 적분 시간 4초 비례 감도가 4인 비례 적분 동작을 하는 제어계에서 동작 신호 ET를 주었을 때 시스템의 조작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분 시간, 비례 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비례 감도가 4이고 적분 시간이 4이다. 그러면 전달함수 GS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전달함수 GS는 자, 비례 감도 4. 그렇죠? 자, 얘는 적분, 비례 적분이기 때문에 1 플러스 적분은 뭐예요? S분의 1인 거죠? S분의 1, 4S분의 1. 여기가 적분 시간이 4초라고 했기 때문에 4S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달함수 GS가 될 것이고요. 자, CS는 전달함수에 입력함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전달함수가 4. 그죠? 플러스 이렇게 하면 S분의 1에 자, 여기 보시면 입력 신호가 뭐죠? ET잖아요.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T는 S의 제곱분의 1이네. S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S의 제곱분의 2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랑 곱하면 S의 제곱분의 8 플러스 얘랑 곱하면 S의 세제곱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알고 싶은 CT 그러니까 0 라플라스 변화로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라플라스를 배웠죠. S의 제곱분의 8은 뭐가 돼요? 8T가 되죠. 플러스 S의 세제곱분의 2는 T제곱이잖아요. T제곱. 그래서 8T 플러스 T제곱. 답은 가번에서 T제곱 플러스 8T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제어공학 뒤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먼저 조금 나온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라플라스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서브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서브모터의 특징. 서브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제어하는 그러한 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모터의 특징은 뭐 직류용도 있고 뭐 교류용도 있기 때문에 답안에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면 정역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속이며 거침없는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뭐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로봇 관절 같은 데 사용하는 그러한 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가속, 급감속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답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즉 온도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게 우리는 열전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전대.